중구발전 가족 여러분, 4월 넷째 주 코미포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정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경주입니다. 지난주 11일 캐나다에서 열린 2022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최민정 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의 대전환 시기에 맞춰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부발전의 소식, 코미포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해 전력 중개자원 230메가와트를 확보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카고크레인 협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2기 혁신 링커와 9기 청년이사 합동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 전사 청렴 코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달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신보령발전본부에서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31개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코미포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 향상과 개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 중개자원 230메가와트를 모집했습니다. 전력 중개 사업은 가상발전소의 첫걸음으로 중개사업자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태양광, 풍력 자원을 모아 전력 중개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회사는 지난해 전력 중개 사업과 발전량 예측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분산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분산 에너지 통합 관제를 위해 신재생 모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력 중개 예측 제도에 참여한 발전 사업자는 1메가와트 기준으로 20년간 약 4,400만 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2025년까지 소규모 태양광 자원과 풍력 발전량 예측성 향상을 통해 약 4기가와트의 VPP 자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전력 중개 사업은 VPP 사업의 기초 모델로 재생에너지 자원 확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리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31일 보령 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의 안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카고크레인 안전관리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은 보령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카고크레인의 안전검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는 카고크레인에 대한 안전진단과 안전장치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카고크레인 협회는 안전 신뢰도가 확보된 카고크레인만 작업에 사용합니다. 또한 중부발전 사업장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전 검사와 철저한 정비가 중요하며 우리 회사와 협회가 함께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보령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발전사 최초로 자체 제작한 메타버스 혁신 토론맵 코미스퀘어에서 지난 3월 24일 제2기 혁신 링커와 9기 청년 이사의 합동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미스퀘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제작한 3차원 가상 공간의 사내 혁신 토론장인데요. 공모 심사를 통해 선발된 혁신 링커 14명과 청년 이사 15명은 임명장을 전달받고 중부발전 혁신문화 전파를 위해 1년간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협업 이음터의 집중 협업 과제로 폐배터리 활용 ESS 재생산 사업이 선정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협업 상대자를 찾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협업 희망기관과 함께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및 ESG 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혁신 기반의 신산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9일 전 사업소 청렴 코디 128명과 함께 본사에서 2022년도 전사 청렴 코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렴 코디 발대식은 청렴도 평가 개편안을 공유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병행해서 대면 참석을 최소한으로 진행했습니다. 임명장 수여 후에 이어진 청렴 소통 행사에서는 2022년 청렴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코디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곽영교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6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청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청렴 코디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울발전본부에서 지난 4월 4일 고용노동부와 협력기업이 함께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에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복합 제2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전 본부 자체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안전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서울발전본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거북이 안전문화운동과 중대재해 예방 절대안전수칙, 그리고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이경환 지청장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하도급 업체와 단기 출입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며 하도급 업체 소속의 고령 근로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과 안전교육장, 그리고 코로나19 신속 PCR 검사센터를 점검하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보령발전본부는 지난 4월 11일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31개 교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령시내 교육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 물품을 지원해 지역 아동들의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고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강화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보령발전본부와 보령교육지원청이 함께 기금을 모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이 제공됐습니다. 윤미라 경영지원실장은 보령교육지원청에서 후원 물품을 수령 후 관내 초등학교인 송악초등학교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으며 작은 부분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관내 지역 아동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이성재 신보령발전 본부장은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고 지역 내 교육 취약계층 아동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아찔한 운전으로 보행자는 물론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보복운전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보복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고의로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 등이 추가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코인포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